안녕하세요. 네, 저희 건축사 두 분 모시고 오늘 건축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사는 건축 시리즈는 아닌데 그 느낌이 비슷해서 시리즈라고 맞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고쳐 쓰는 건축이라고 리모델링?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추측을 하시는데 요새 리모델링이 한창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수동이라든지 좀 더 그 전에 먼저 유행이 있었던 연남동. 아, 맞아요. 예, 그런 동네에서 기존의 다가구 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을 주거 용도였던 거를 다 뜯어 고쳐서 네. 이제 뭐 카페, 맞아요. 와인샵 뭐 이런 것들로 고쳐 쓰는. 뜯어 고치는데 그냥 뜯기만 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정봉인의 집이 저번에 보여주셨던 다가구가 되고 이번에 그것이 또 한 번 바뀌는. 맞습니다. 네, 그 시리즈네. 네,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에도 이제 반지하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네. 살짝 내려가서 네. 있는. 흥미진진합니다. 네. 성수동 얼마 전에 갔었는데 네. 저는 밖에서 건물 바뀌는 것들을 유심히 쳐다봤었거든요. 네. 오늘 그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수동도 저희 사는 데가 근처라서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가는데 오. 동네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음. 그 바뀌는 걸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근데 성수동도 예전에 쓰던 그 건물들 혹은 공장들을 지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게 주입시켜가지고 만드는 네.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많은 뭐 실험과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한 바퀴 그 동네를 돌아보는 것만 해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물론 건축을 업으로 하고 있어서 더 관심이 가지만 그냥 한번 돌아보셔도 되게 좋은 곳이라서 네. 성수동이 되게 힙하긴 한데 아직 모르신 분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생활권이 저기 서부권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래서 네네. 꼭 한번 가보시길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건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리모델링은 역시나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성동구에 있는 금호동에 그 서울에서도 강북에서도 땅값이 높기로 유명한 그런 동네에 8평짜리 되는 그 건평이라고 그러죠. 건축 면적이 8평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2층짜리 건물을 한층 더 올린 거였어요. 원래 이제 소유주가 되게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아래층에 보시면 또 카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없어졌는데 아쉽게도 태호커피라는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 동네의 약간 사랑방 같은 젊은 사람들의 커피도 되게 맛있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유명한 커피숍이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혼자서 2층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1인 주거로 2명 살기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기 한 층을 올리자. 마침 이제 2층밖에 안 돼서 잉여 용적률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리고 싶어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네. 그래서 8평을 수직 증축한 와, 진짜 프로젝트입니다. 초협소주택이네요. 네, 예전에 되게 협소주택 신축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건 리모델링 버전이라고 보시면 네. 될 거고요. 원래는 이런 집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뒤에 뭐가 있네요. 예. 한옥으로. 저거는 지금 다른 집. 종교 다른 종교 시설. 집인데 네네네. 네. 그 남자분이 위에 사시다가 일할 때는 밑에 내려와서 카페들도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이 완성된 그런 라이프를 즐기고 계셨는데 네. 결혼해서도 그 라이프를 계속 즐기고 싶어가지고 한층 더 올리신 거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상복합인 거죠. 아래 상업이 있고 위에 단독주택이 있는. 네. 예, 주상복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음. 저희는 되게 의리의리한 주상복합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고 기존 1층에 카페예요. 8평이다 와, 보니까 맞아. 일단 귀엽다. 작지만 땅 모양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건물도 저렇게 애매한 모양으로 생겼었고 사실 8평이면은 딱 그 시내버스 실내 공간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딱 8평이 드는데 네. 그 나름 이제 들어오자마자 저기 바가 있고 뒤에 이제 조그마한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층인데요. 이 왼쪽이 변경 전이었는데 그냥 원룸 타입이었어요. 뻥 뚫린 이제 하나의 방에다가 화장실 뒤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었는데 우측으로 이제 조금 레이아웃 변경을 한 거죠. 남자 혼자 사는 방이면 왼쪽도 너무 훌륭하지만 맞아. 이제 여자분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파우더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세탁해줄 세탁실도 따로 필요하고 그런 거 필요해서 두 분이 신혼방으로 쓰시는 2번을 따로 이제 도로 쪽으로 만들었고 네. 그 복도와 함께 수납 수납 공간과 공간을 쭉 깔아놨고요. 네네. 그리고 3번이라고 적혀있는 그 우측에 이제 파우더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아하. 그 뒤에 세탁실을 네. 하나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와우. 그래서 있을 건 다 있는 공간을 냈고 이게 4번은 화장실이고요. 네. 3번, 4번, 5번 파우더 공간이 뭐 거의 최적의 동선을 유지하면서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의 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천재 아닙니까? 어떻게 저 공간을? 그리고 이제 1번이 현관인데 네.
이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보다 더 젊었는데 친구들을 많이 불러서 같이 술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친구지만 그 양반들이 이제 내 자는 공간에 들어오는 건 싫다. 네, 신혼인데. 일본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3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바로 올라가라. 동선이 아주 기가 막히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미석이 문을 딱 달아놔가지고 딱 닫아놓으면은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게. 네. 여기 2층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양 소장님도 네. 친구분들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감이 되시면서 설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3층으로 올라오면은 네. 주방과 거실과 이제 식당 역할하는 1번, 2번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네. 하나의 큰 LDK가 하나로 1층으로 LDK가 뭐예요? 리빙룸, 다이닝, 키친.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건물이 워낙 작다 보니까 결과물을 일단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네. 네. 리모델링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저희한테 이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은 현장 조사를 먼저 나가죠. 이 원래 건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저희가 설계비를 제안 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8평짜리 고치는데 설계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물리적인 크기는 작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오히려 더 많다. 근데 법적으로도 리모델링은 1.5배라고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네. 공공건축 기준으로. 그렇지. 백지에 그림 그리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림 있는 걸 지우고 다 그리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제 확인을 하려고 이제 네. 줄자를 들고 이렇게 막 현장 조사를 하고요. 서울이라는 되게 예민한 동네죠. 뭐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옆집이라는 관계도 확인해야 되고 역시나 이 옆집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었고 저희 집은 저런. 예, 예. 다행히 이 집이 곧 신축 예정이라서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 집 공사할 때 이 집이 없어지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100%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부 일조도 여기도 있었습니다.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20년 전에 지어졌던 건데 이 당시에도 이 정부 일조가 있어가지고 2층이 이만큼 물러나 있던 거죠. 이 북쪽 대지. 네네. 그다음에 리모델링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화조. 정화조 사이즈가 만약에 리모델링 하고 났을 때 용량을 도저히 커버를 못한다. 그럼 그거를 대용량으로 갈아주거나 네. 아니면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서약서를 내거나 구청에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동네 골목길은 되게 좁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전면도로에 확폭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먼 미래에 언젠가는 이게 도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던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완성을 했고요. 진짜 이게 단순히 구조만이 아니라 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할 게 고려해야 너무 되니까. 많아. 네네네.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결심하고 덤볐는데 정말 2년 동안 이러고 있는 이유도 할 만한. 네. 요거는 이제 구조안전 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주택이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위에 뭔가를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중에 대한 그리고 이 집이 그 하중을 버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버텨낼 수 있으려면은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다 부셔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슥 긁으면 철근이 몇 개 들어 있고 이게 그 엑스레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 기술사 분이 오셔가지고 저걸 싹 긁어서 이 집에는 뭐 이 정도 증축은 가능하다 혹은 불가하다. 근데 혹은 불가하다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저런 자문을 해주시는 거죠. 네. 사실 이 비용만 해도 당시에 한 3,400 정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설계비 한 30-40% 됐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것도 황당한 거죠. 건축 입장에서는. 그러네.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고 이 조그만 집을 하면서 이거 뭐 해야 되는지. 고민 많았겠다 정말. 원래 카페 인테리어가 저렇게 노출된 벽. 네 맞습니다. 이분이 안주인이었습니다. 결과물 먼저 보여드렸지만 워낙 여기도 좁다 보니까 대안을 좀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처음 미팅 때 계단을 이렇게 구석에 몰아놓고 DK를 이렇게 구분하네. 여기 2층 같은 경우에 DK를 처음에는 2층에 두는 안도 있었고 거실이랑 키친을 따로 두냐 뭐 이렇게 혹은 뭐 저기 안방을 아래다 두냐 2층에 두냐 뭐 이런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장단점들을 설명을 드리죠. 능력살롱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대안들을 많이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머리 아팠어요. 이 집도 8평밖에 안 되지만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네.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설계의 결과물이 나왔었고 그 처음에는 이 옆집이 그 신축되면서 정보를 얻어보니까 흰색의 어떤 그 미장 마감이라고 요새 스토어 혹은 드라이비트라고 하는데 그런 마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이랑 물론 다른 집이지만 좀 어울리게 갔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도 흰색 마감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래층 창문 정도 갈아주는 정도. 네.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 넣고 되게 뒤에서 보면 엄청 좁죠 여기 이런 데는. 예, 날씬하네요. 3층에 이제 내부 실내였는데 와, 이렇게 쪼개가지고 알차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다용도실도 넣고 이쪽을 쭉 벽면형 수납장을 둬가지고 네. 수납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최대한으로 뽑을 수 있게 네네.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본 거고 그래서 이런 좁은 집에서는 이런 코너창이 되게 효과가 좋은 게 코너창이 같은 면적일 땐 굉장히 개방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 아, 예, 네네. 코너를 열어두는 때가. 그리고 이 코너 쪽에 이 앞쪽 그 도로변에 교차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느 정도 이렇게 시야도 좀 뚫려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예, 그렇게 했었고 여기로 내려가면 2층으로 내려가는 네.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이고요. 아까 봤던 여기 신혼방이 있고 드레스룸 그리고 이쪽에 옷장이 쫙 한쪽 벽만에 또 네.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게 와. 있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여기도 공사비가 또 넉넉지 않다 보니까 설계했을 때보다 공사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생기는 비용도 있고 뭐 포기해야 될 것도 생기고 뭐 그런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짜증나죠. 내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은 이건데 돈은 그 정도로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맞아.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옆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고 저희도 가슴 아플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가 이제 벽돌조였어요. 이 벽돌을 쌓아서 만든 구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무거운 구조는 올릴 수는 없었고 아, 그렇구나. 이걸 이제 경량 철골? 철골조라고 합니다. 네네. 속이 빈 경량 철골조고요. 네. 되게 가볍죠. 구조 자체는 엄청 가벼운 구조라서 에펠탑도 저런 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철골조니까. 철골조인데 그렇죠. 아니 빈 철골조. 네네. 그건 경량처럼 보이진 않던데. 근데 그렇다더군요. 네. 위에는 이제 아까 경량 철골조를 올렸고 네. 그게 되게 작은 하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중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어서 아래쪽 그 바닥에다가 요 시커먼 거 보이시죠? 네네. 네네네. 얘가 이게 페인트가 아니고 탄성 재질 그 테이프 같은 건데 무슨 보강잉제. 네, 보강제입니다. 탄성 보강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잡아당기는 힘에 굉장히 강한 그런 게 이걸 붙이고 약물을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네. 위에서 이제 하중이 올라오면은 이 바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를 얘가 잡아주는 거죠. 네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발라가지고 했었고 아까 여기 현관이었고 여기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구멍을 뚫고 썰어내고요. 네. 공사할 때 설계를 하기도 했고 구조기사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제 확인을 해줬지만 사실 불안해요. 사실 현장 가면 괜찮을까? 이거 쾅쾅 뚫고 나면 어디가 이제 슬슬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사회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 당시 그냥 나왔고 지금은 김포 주차장 붕괴되고 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한번 네. 꼭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네. 아까 경량철구조를 올리고 요거 이제 페인트를 칠한 거고요. 이게 네. 흰색 페인트인데 여기 이제 내화 페인트가 되는 불이 나도 어느 정도 골조의 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네네. 해준 내화 페인트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까는 그 흰색의 그 스토 재질을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샌드위치 파넬인데 한쪽은 우리가 보는 이런 샌드위치 네. 재질이고 반대쪽에는 징크 느낌이 나는 한꺼번에 하는 게 있구나. 네, 요거에 네. 시공도 그냥 씻고 네네. 가공도 씻고 그래서 싸기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 단열재까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단열 마감 구조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싸고 올인원 샴푸 같은. 네 맞습니다. 덮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 되었는데 네. 그 지금 보시면은 멀쩡해 있어 보이는데 보여요. 네. 멀쩡해 보이는데 중간에 힘들었어요. 왜냐면 시공사도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고. 여기도. 네, 되게 환장하는 게 거기 시공사 대표가 그 안산시 시의원이었나? 더 힘드셨겠네. 아이고, 세상에. 그거 어떻게 그렇게 또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네. 어디 가서 싸게 해줬어요. 일단 시공사를 어디 소개받아 와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니까 그쵸. 그게 문 거죠 그냥. 근데 그러다 보니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뭐 중간에 분쟁도 나르셨구나. 생기고. 네네. 날 나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꾸역꾸역 끝난 거예요. 새예요, 꾸역꾸역. 날개. 꾸역꾸역. 네네. 와, 그래서 네. 어쨌든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지금 돌아보면 이게 8평짜리 중축인데 이 건축법적으로 허가 대상이었고 네. 감리도 지정돼야 되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허가랑 감리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필요한 행정 조치도 다
했었고 네. 와우. 8평 말이 면적이 8평이지. 일은 100평처럼 노동 했다. 강도가 엄청났네. 네, 노동 강도가 엄청난 네.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어. 다행히 이제 두 분이 잘 결혼하셔가지고. 네. 아, 중요하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근데 그분 두 분이 이 집을 나가셨어요. 팔고 네. 나가셨구나. 네, 어. 아마 이제 밑에 많이 이제 권리금이라고 그러나요? 네, 권리금 많이 그래서 받. 카페 네. 권리금도 있고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서 아, 그러면 진짜 층을 더 네. 하나 올릴 수도 네. 없고. 그러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떠나셨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 하필 또 여기도 저희 집 근처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네. 아직까지 카페를 하고 또- 있나요? 카페 태호 카페에서 뭘로 바뀌었는데 아직은 네네네. 네. 그 카페 아직 하고 있고 위에도 사람이 사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동네의 작은 건물로 멀쩡한 건물로 잘 남아야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네. 보통 일 아닌 것 네, 같아. 고생담. 그리고